뭐 저 커뮤니티인데요. 예. 3개면 다 은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한 30개씩 올라야 되는 거 야 아니야? 지금 누가 그 퇴근해서 봐야지 그걸 지금 누가 봐. 5시에 7시야 올라갔어요. 퇴근했어 사람들. 아 하는 먹고 중이죠. 들어가야지. 그렇지. 뭐라고? 저녁 먹고 들어가는 거. 아 왜 저녁을 먹고 들어가요? 집에서 먹으면 되지. 아 밖에서 혼밥하고 들어가는 거야. 자, 방송 시작됐습니다. 자, 켜준 거야? 인사해 빨리.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드디어 오랜만에 라이브로 돌아왔고요. 왜 이렇게 예의가 발라졌어? 응? 왜 이렇게 예의가 발라졌어? 인사하라며. 자, 인사를 그래서 뭐 미리 예고해 드린 대로 오늘 조금 전에 공개됐죠? 몇 시죠? 5시에. 네, 5시에 공개된 이서진의 달라달라 6편이 오늘 모두 공개가 되었고요. 그 주인공 이서진 씨 모시고 한번 라이브를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릴게요. 말로 아 말로 뭐 말할 수 있잖아. 네 안녕하세요 이서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이야. 구독자분들 안녕. 나 이서진이라고 해. 이렇게 좀 부탁드릴게요. 반말해야 돼? 아니 그런 건 아닌데 그런 건 아니에요. 좀 친근하게 좀.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뭐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자, 오늘 그 많은 분들이 사실 걱정을 해주셨어요. 네. 이서진의 달라달라 홍보차 이제 이 라이브를 기획했는데 또 이서진 씨가 워낙 또 라이브 처음이시죠? 처음입니다. 조심하시는 건가? 아니 뭐 처음이라고 그러지 뭐라고. 아니 저희도 좀 무서워가지고 혹시라도 뭐 말 실수나 이런 거는 혹시라도 뭐 베테랑이시니까 안 하시겠죠? 베테랑이라고요? 처음이라고요. 아니 라이브는 처음이지만 방송이 벌써 몇 년이야? 다 부질없습니다. 네, 그렇다고 하고요. 자, 그렇습니다. 어쨌든 우리 이서진 씨와 함께 사실 작년에 저희가 미국에 다녀왔죠. 맞아요. 언제죠? 4월? 작년 4월? 작년 봄에. 딱 1년 정도 됐네요. 딱 1년 정도 됐습니다. 작년 봄에 저희가 예슬 PD의 진두지 하에 텍사스에 가서 저희가 어디 갔죠? 우리가 그때 텍사스? 텍사스는 주고 언제까지 이렇게 무식할 거야? 어? 텍사스는 주 스테이트. 달라스에 State and- 도착. Can you 네. tell me 어. the city name? 왜 너한테 이게 네가 아니야? 텔댐이겠지. Can you tell them the name of city? 자, 이게 달라스에 도착해서 네네. 휴스턴으로 이동. 휴스턴. 휴스턴에서 오스틴으로 이동. 오스틴. 네, 그래서 이제 그리고 다시 이제 달라스. 그렇죠. 이제 그 텍사스의 주도죠. 주도 달라스에서 시작해 아니다. 주도가 오스틴. 오스틴이구나. 주도는 아니고 주시겠지. 하여튼 뭐 다 돌았어요. 네, 큰 네. 도시 돌았고요. 자, 그렇습니다. 오늘 사실 조금 전에 이제 공개가 됐는데 어떻습니까? 그 저희 뉴욕 시리즈를 오래 하다가 이번에 큰맘 먹고 텍사스를 잭슨에게 이제 추천을 하셔서 저희가 텍사스를 다녀온 건데 여행지로서의 텍사스 과연 어떤 매력이 있는지 그래도 간략하게 우리 구독자들께 한번 자랑 한번 해주세요. 일단 뭐 미국의 대세입니다. 텍사스. 네, 모든 사람들이 다 텍사스로 가고 싶어합니다 이제. 네. 제일 살기 좋은 곳. 텍사스. 죄송한데 살기 좋은 곳. 죄송한데 텍사스 홍보대사였어요? 돈 받았어? 아니 나도 어차피 내가 살 거기 때문에 거기 사람들이 오는 걸 원치 않아요. 그냥 텍사스가 좋다 얘기해. 아니 텍사스 오래 형한테? 어? 그건 아니잖아. 왜 형 맘대로 뭐 살겠다고? 아니 뭐 그것도 내 맘대로 못해 나는. 아니 뭐 이민국에서 잡지만 않으면 갈 수 있는 거잖아. 하여튼 그런 드림을 갖고 있다. 미국에 만약에 이민을 하게 된다면 맞아. 노년을 미국에서 보낸다면 음. 텍사스에서 살겠다라는 텍사스. 이제 욕망을 몇 해 전부터 저한테 피력을 하시다가 결국은 이제 프로그램으로까지 발전을 해서 답사도 네. 꼼꼼하게 다녀오셔가지고. 가게 되었습니다. 이게 많은 사실 지금 에피소드 6개가 다 공개가 돼 있기 네. 때문에 여러분 좀 많이 재밌게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왜냐면 이게 또 많이 보셔야 저희가 또 후속 시리즈로 후속한다면 또 준비된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아 맞습니다. 미국은 무궁무진합니다. 나라가 너무 크기 때문에 네네네. 뭐 어디든지 뭐 갈 수 있습니다. 뭐 미국 가면은 사실 평소에
가끔 여행도 잘 가시고 뭐. 뭐 그래도 미국 가면 꼭 이거는 했으면 좋겠다. 꼭 추천할 했으면 만한 좋겠다? 거. 미국 뭐, 가서? 이게 뭐 예를 들어 어딜 본다든지 스포츠라든지 뭐 이런 것들. 아 미국은 스포츠죠. 음. 미국 산업을 난 이끌어가는 산업 중에 하나가 스포츠라고 생각해요. 그래요? 저는 테슬라라고 들었는데 아니에요? 테슬라는 그거는 이제 이 제조업이라면은 네네. 이제 그 많은 자본주의 국가 아닙니까? 네네. 우리가 되게 알고 조심한다 있는, 오늘. 알고 있는 엄청 큰 산업들이 많잖아 거기. 그렇죠, 그렇죠. 큰 회사들. 그 중에 이 한 산업을 한쪽을 이끌어가는 게 스포츠 산업. 엔터테인먼트 스포츠 산업이 거의 미국의 또 한 축이지. 스포츠 엔터테인먼트. 그렇습니다. 네네네. 네. 일단 뭐 야구가 그쵸. 엄청. 아 미국은 풋볼이죠. 어디가 지금 야구를 들이대죠. 지금 많은 야구 팬분들이 지금 화를 아니 내시고 있어요. 1등은 풋볼, 1등은 무조건 풋볼이다. 풋볼. 아. 그 다음 야구, 아. 그 다음 농구. 그거는 뭐 이서진 씨의 기준입니까? 아니면 뭐 찾아봐 지금 어디가 1등인지 찾아봐. 1등 어디냐고 물어보면 1등은 무조건 풋볼. 1등 무조건 네. 풋볼. 넷플릭스 지사장님인가요? 라는 질문이 나오고 있는데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이 옷을 의도 입었습니다 오늘. 시켜주면 합니다, 진짜. 여기 나오네. NFL, MLB, NBA. 이게 저분이 생각하는 순위를 써놓으셨나 봐. 자, 저 사람 누구야? Love is all. 하트 좀 줘. 하트 드립니다. 하트. Love is all님 하트 하나 드리고요. 자 그렇습니다. 하트 이런 식으로 줄 수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저희가 어쨌든 오늘 공개된 시리즈 여러분 많이 봐주셔야 저희가 이제 다음 여행 또 그 다음 그쵸, 여행 그쵸. 또 기획할 수 있으니까 많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유튜브 처음이신가요? 라고 나왔는데 처음이십니다. 그래서 본인 딴에는 상당히 지금 조심하고 계세요. 괜히 또 첫 출연에 마지막 출연이 되지 않을까 저희도 걱정이 돼서 많은 조심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1화 보는데 시작부터 가방 두고 오신 서진 아저씨 보자마자 웃었어요. 어떻게 된 거죠 저거? 저 때 생각나시나요? 진짜 저거밖에 생각이 안 나는데 인생 처음으로 네네. 저런 일이 저한테 있어가지고. 진짜 저런 뭐 안 흘리고 다니는 맞아요. 되게 잘 챙기시는데. 근데 이제 이 공항에서 뭐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공항에서 이제 스태프들을 기다리려고 거기 밖에 앉아 있다가 네. 정신줄을 놓은 거죠. 진짜. 왜 그랬을까? 왜 진짜 안 그러거든. 요 자기 거 잘 챙기는데. 근데 또 뭐 이게 또 1화에서 이 긴장감을 유발하는 에피소드니까 잘 된 것 같아요. 지금 말로는 긴장감을 유발하는 에피라고 하는데 사실 현장에서는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 버스 안에 그 긴장된 분위기. 우리가 너무 안 좋았어요. 꽤 가다가 무슨 그 약국 들린다고 어디 갔다가 뭐 치약이랑 뭐 이런 것 저런 거. 이 형이 또 뭐 아시는 분은 아실 텐데 미국 치약에 또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어가지고 치약 산다고 약국 갔다가 거기서 시작은 만났죠. 미국이거든요. 자, 근데 이 형의 말이 사실 진행하기는 여러분 그 뭐 안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조심스러워서 창규 PD도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네, 혹시라도 이 형이 뭐 방송에 실수하면 뭐 준비한 화면이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뭐 이렇게 갑자기 끊기거나 그러니까 네네. 안 좋은 방송에 못 나가는 얘기를 하시면 네. 이제 뭐 이런 게 하나 준비돼 있습니다. 근데 이게 나간다고 오디오도 안 나가는 거예요? 오디오 끊을 수는 있습니다. 네. 그러면 내가 이제 욕을 하고 싶으면 내가 얘기할게. 잠깐 언어 순화 좀 해. 하고 내가 욕을 할게. 네. 가능하면 죄송한데 욕을 안 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알겠어요. 예, 욕을 안 하시는 게 좋은 거고. 그렇습니다. 어떤 치약 좋아하세요? 라는 질문 올라왔는데요. 미국 하면 치약은 딱 두 개죠. 뭐죠? 콜게이트, 크레스트. 콜게이트하고 크레스트. 크레스트? 그건 뭔지 모르겠다. 약간 콜게이트 맞아가지고. 두 개가 거의 이제 양대 산맥 같은. 콜게이트. 전 세계 크레스트. 민트를 이 언어 순환 안 해야 되나? 아들을 칩니다. 어떻게 해야 돼? 이거 이거 근데 순화야? 화면이 아니고 오디오가 문제인 것 같은데? 죄송합니다 여러분. 전 세계 치약 시장에 상당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네네네. 정도로 저희가 약간 이 뭐 그런 거 있죠. 민트 전 세계에 나오는 민트를 다 사재기를 해버려요. 싼 가격으로. 양을 많이 가지고 있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회사니까. 네. 그래서 그걸 다 가져가 버리기 때문에 남은 민트를 가지고 이제 서로 경쟁이 붙는 거예요. 조그만 회사들이.
아, 네네. 그래서 여기는 싸게 사기 때문에 엄청난 많은 민트가 들어간 치약을 싸게 팝니다. 여러분 계속 말씀드리지만 진이가 확인된 건 아니에요. 이제 이분의 생각이 어디서 들었는데 그렇다더라. 아주 개인적인 라는 말 네.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도 저희가 많은 분들이 원컨대 뭐 이번 주에 이서진의 달라달라 공개됐으니까 봐줬으면 좋겠는데 오늘 프리뷰 차원에서 네. 저 여행 갔을 때 사진들을 그래도 하나하나 보면서 좀 이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말씀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들을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1년 전이라 가지고 우리가 한 일주일 갔죠? 일주일 넘게 간 거. 열흘? 열흘 정도 갔나? 열흘 이동도 있고 갔나? 막 하니까요. 그래도 그 첫날부터 이런저런 사진 보면서 여러분 그래도 대리 만족하시라고 네, 대리 여행, 랜선 여행 한번 떠나시기 바랍니다. 한번 같이 볼까 봐요. 저희 롱혼 아, 그 거리 여기가 어디죠? 여기는 이제 달라스 안에 뭐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지만 뭐 스텅야드라고 여기 이름이 뭐더라? 포트워스. 포트워스. 네. 포트워스에 있는 스톡야드. 네. 나 서진 시스템 주주인데 요즘 너무 행복함. 저거 뭐야? 형 뭐 그냥 서진 시스템이라는 다른 거 같아요. 형이랑은 상관없어. 빨리 파세요. 죄송합니다. 이건 뭐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네. 싹 다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전쟁 중에 무슨 주식 투자입니까? 자 이제 롱혼이라는 저 롱혼이라는 게 이제 뿔이 길다 그래가지고 텍사스의 상징이죠. 그래서 텍사스 달라스에 가면 스톡야드 네. 스톡야드. 라는 곳에서 저렇게 쟤들이 이제 퍼레이드를 하죠. 네, 시간에 맞춰서 퍼레이드를 네네, 오후 4시에 합니다. 네, 오후 4시에 퍼레이드 하는 건데 요거는 뭐 한 번쯤은 그래도 가서 그렇죠. 약간 남부의 그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저 소만 있는 게 아니라 저 동네 자체가 약간 옛날 서부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동네를 그대로 이렇게 마곡간 이런 게 다 있고. 민속촌 같은 헛간. 느낌이었어요. 약간 인사동? 인사동 같은 느낌. 뭐 북촌은 우리나라로 치면 어. 약간 그런 느낌이 있었던 거죠. 여러분 사진을 쭉쭉 한번 죄송해요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빠르게 깜짝 놀랐네요. 과감했어요. 저런 옷들을 사요. 저게 저기 있네. 이름 써져 있다. 포트워스 스탁야드. 저기 길거리에. 네, 맞아요. 저기 있네요. 그거예요. 지금 저 조금 전에 청바지 나왔는데 으악 깜짝이야 내 눈 부로부로님 죄송합니다. 수요 없는 공급 죄송합니다. 저 브랜드가 랭글러라고 제가 지금 입고 있는 요 청바지 요게 전날 샀던 청바지를 부츠컷으로 샀었나요 그때? 아니 이거 그냥 평범한 이게 무슨 부츠컷이야? 평범 이거 한 50불? 그렇죠. 그렇게 네, 뭐 50불 비싸진 정도 않았던 주고. 것 같아요. 네, 샀던 거 같고요. 죄송한데 넘겨주시겠어요? 이거 왜 자꾸 틀어놓는 거야? 왜 자꾸 트시는 거예요, 야. 창민 PD? 언어 순화 좀 해봐봐. 잠시만요. 하지마. 뭐 알았어. 하지마. 어느 순간부터 무슨 얘기 하려고 그랬어요? 자, 그렇습니다. 왜 저기 너만 갈아입었니? 우린 안 갈아입고. 아니 혼자 사긴 샀는데. 내가 먼저 샀나? 아닌데 나도 저기서 산 저도 거야. 저기서 샀는데. 또 혼자만 설치고 저렇게 먼저 갈아입은 거야. 네, 다음 거 틀어주시죠. 네, 또 이렇게. 이게 이제 서진이 형이 어. 샀던 착장, 옛날 서부 느낌으로. 옛날 서부는 아니고 사실 이거는 약간 요즘 현대 남부 카보이 느낌 아닐까요? 저 모자 진짜 비쌌는데. 저 모자가 저기가 모자 전문 코너가 따로 있었어요. 맞아요. 전문 샵이 있었어요. 저 가격이 얼마 정도 했는지 형 기억나? 일단 나랑 대주는 좀 싼 거 골랐는데 맞아. 또 나영석 저기서 비싼 거 혼자 골라가지고 그래서 싼 걸 골라라 했더니 형 넷플릭스 돈이니까 막 써도 돼.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이거 오해됩니다. 지금 넷플릭스 옆에 와 있는데 지금 수정 PD나 그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모자 제일 비싼 거 샀지, 부츠 제일 비싼 거 샀지, 혼자 내가 쓰려고 해? 이거 다 프로그램에 어쨌든 다양한 그림을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남의 돈이라고 그렇게 막 쓰고 당황스럽네요 진짜. 요게 사실 이서진 씨가 쓴 게 약간 빳빳한 재질이고 맞아. 제게 약간 가죽 재질 비슷한 세무 느낌. 세무는 아닌데 저기 약간 울이지 울. 두 개가 약간 그러니까 좀 재질이- 보드랍고 조금 더 비싸잖아 저거는. 네, 재질을 좀 제게 한 거의 2배 했던 거 같아요. 그럼 깜짝 놀랐어요. 꼭 골라도 그렇게 비싼 거 고르고 말이야.
근데 이게 약간 이선 씨가 되게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곳에 가면 맞아. 그 옷을 입어주는 게 예의다. 이거 보세요. 오늘 넷플릭스 방송한다고 넷플릭스 옷 입고 온 거예요. 그리고 디즈니랜드 가면 디즈니랜드 옷 입고 가거든요. 넷플릭스가 10주년입니다. 참 못하네. 참 좋은 출연자다. 그런 것처럼 이제 저희가 텍사스에 갔으니까 텍사스 옷으로 일단 첫날 저희가 한번 가자마자 입어본 바로 다 거죠. 착장을 네. 바꿨어요. 저 다음 사진 또 한번 볼까요? 쭉쭉 셋다 걸어서 다니고 이러고 놀았다. 네. 뭐 이런 사진도 좀 찍었다. 저 트럭에서 일부러 저런 서부 느낌 내려고. 저 트럭도 약간 60년대 제조된 트럭이니까 저게. 저런 것들이 길거리에 그냥 이렇게 놓여져 있어요. 맞아요. 근데 미국은 네, 아직도 저 50년대, 60년대 만든 차들을 계속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저걸 계속 고쳐가지고 그렇습니다. 예,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요? 2회차 사진도 한번 첫날은 저렇게 쇼핑을 쭉 좀 한번. 넷플릭스 잠바 이때도 있고. 뭐 충성도가 대단하네요. 넷플릭스에 대한 충성도가. 사실 전화는 이게 내가 보기에는 아침 새벽 같은데 네. 아침 사러 간 그죠? 것 같은데 그런 것 같다. 넷플릭스 충성도보다는 이제 전날 아침에 좀 추워가지고 옷이 없어가지고 새벽에 우리가 이제 시차 때문에 너무 일찍 일어나가지고 동네 그 다이너에 동네 포장하러 갔었어요. 그래. 거의 한 5시, 6시? 그 시간에 맞아요. 새벽에 갔었고 또 쭉쭉 좀 넘겨주십시오. 뭐 즐거운 일이 있었나 봐요. 네, 근데 아침에 저는. 그냥 네, 이거 좀 이건 좀 제가 하고 싶었던 거여가지고 저는 그 모자 쓰고 수염 난 그 남부 약간 그 멕시코와 경계잖아요, 거기가. 맞아요, 텍사스가. 맞아요. 그렇죠. 네, 그런 느낌 좀 죄송한데 넘겨주시. 네. 또 나오네요. 더 넘.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넘겨주시고요. 우리 요것도 건샵 같이 설명해 주시죠. 건샵. 여기 어디죠? 요거 이제 우리가 크레이 사격 음. 갔을 때 찍은 사진 같은데 요 전에 또 우리가 실탄 사격을 했죠. 그렇죠. 실탄 사격 일단 맛을 좀 보고 이제 산탄총으로 이제 좀 크레이 사격. 네. 좀 무섭더라. 처음 써봤는데. 이날 사실 저희 조금 뭐 자존심 대결이 좀 있었죠. 강철 부대 찍었죠 저희. 우리 모두 다 어쨌든 군필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 이제 미군을 대표해서 제가 나갔고 카투사 출신. 왜냐면 또 카투사 솔저거든요. 제가 이제 카투사를 대표해서 나왔고 기무사. 기무사. 기무사 무시무시한 곳이죠. 네. 기무사를 너는- 대표해서 나오셨고 저 상근 예비역. 아유. 상근 예비역 상근 예비역도 현역이에요. 사람들이 오해하는 거 나오셨는데 1등을 누가 했는지는 여러분 방송을 통해서 네.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좀 무서웠어. 나는 그쵸. 총들이 군대에서나 저걸 만져봤지. 총이 맞아. 진짜 저 건샵에 가면 그 권총부터 저런 큰 총까지 장난감처럼 그냥 쫙 네. 깔려있잖아요. 근데 난 좀 무섭더라고. 한 2-30만 원 내면 저 권총을 살 수가 있다라는 게 맞아. 좀 근데 그때 권총은 사실 만져볼 일도 없지 사실. 저희는 만져볼 난 일이 없어요. 군대에서도 못 만져봤어. 그러니까 사병은 권총을 만져볼 일이 없지. 그러니까 응. 처음 근데- 만져봤어. 아니 난 유일하게 만져본 게 그냥 M16이야. 군대 가면 그치. 그거부터 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K2인가? 그렇죠. 네. 그것도 그냥 만져보기만 했어. 근데 저희가 권총도 쏴보고 큰 총도 쏴보고 다 해봤거든요. 네, 반동이 클 것 같은데, 네 쏴보시면 재미는 있습니다. 맞아. 재미있는데 조금 무섭더라. 저게 되게 대중적인 스포츠더라고요. 저기가. 저 클레이 사격 같은 경우는 사실 놀이죠, 놀이. 맞아. 저거는 그리고 이제 그 총알이라고 해야 되나? 총알 안에 이제 그 조그만 뭐 구슬 같은 것들이 이제 쇠구슬처럼. 커지니까 대충 그냥 쏘면 그냥 알아서 그냥. 근데 난 산탄총이니까 저건. 저것도 잘 못 맞추겠더라. 네, 다음 사진도 한번 볼까 봐요. 네, 이건 그냥 폼 잡고 한번 저희가 서부 복장으로 풀 착장을 하고 저 레인지죠, 저희가 이제 총 쏘는 거기서 한번 찍어봤고. 이거는 이제 이선 씨가 옷을 강매하는 현장인데 그렇게 미국에 가면 자꾸 쇼핑을 데려가요. 여러분 그 조금 좀 패키지 중에 좀 저렴한 패키지가 아니라 계속 가이드가 쇼핑. 자꾸 그 쇼핑을 강제하는 그런 데가 간혹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처럼 자꾸 어디 가면 이거 입어봐라 저거 입어봐라 이거 사라 이거 너한테 딱 맞는다. 근데 이제 미국은 보통 디자이너들이 다 유럽 디자이너들이 많거든요. 네네. 명품들이. 근데 미국 하면 누구야?
폴로, 랄프 로렌, 뭐 옛날에 뭐 그분은 미국 사람인가? 도나카란 뭐 이 정도밖에 없어요. 사실. 도나 누구야? 지금 잘 없어. 뭐 토미 힐피겨 이런 사람들이 미국 디자이너니까. 그래서 약간 미국의 옛날에 돈 좀 있는 사람들은 이제 주로 이 폴로를 많이 입었다고. 그래서 내가 우리도 너무 이제 후적 우리 뭐 이거 수반해야 돼? 네, 뭐 하여튼 다 행색이 안 좋으니까. 행색이 안 좋아서. 그래서 미국에 좀 이런 특히 이런 남부 이런 데는 막 명품 이런 게 막 도시 말고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폴로 이런 거를 좀 입어야 좀 있어 보인다. 그래서 이제 폴로를 간 거죠. 그리고 또 아울렛 가면 폴로가 꽤 저렴하잖아요 또. 야 저희가 저 뒤에도 좀 20%돼 있잖아요. 근데 꽤 싸게. 그렇죠. 그래서 이 형이 어디 큰 아울렛에 가더니 또 미국은 폴로라고 맞아, 하면서 맞아. 데려가가지고 또 매장이 또 엄청 맞아요. 컸어요. 엄청 그쵸? 커요. 길도 잃어버렸어. 네, 웬만한 거 다 있고 해서 이 지금 이 니트도 전날 강매당한 니트입니다. 요 니트도 이소진 전날 씨가 잘 어울- 거의 우리가 매일 폴로 매장을 하기 때문에 동네 폴로 매장을 항상 다녔기 때문에. 네, 맞아. 뭐 지금 김대주 작가님이 입고 아 저는 있는 것도 폴로는 이제 아니고 이거는 이제 텍사스 대학 텍사스 대학교 기념품 가게에서 네, 이제. 네, 기념품. 롱혼이라고. 이게 촬영인지 쇼핑인지 모를 정도로 쇼핑을. 예슬아 너도 그거 미국에 산 거니? 네. 저거. 아울렛에서 그거 봐. 그때? 봐봐. 우리 예슬이도 지금 옆에서 하프 집업을 입고 있습니다. 미국은 하프집이거든요. 이 얘기를 또 저의 귀가 따갑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 근데 미국을 진짜 가보면 사람들이 진짜 하프집 입은 사람이 너무 많거든요, 진짜. 이제 이런 걸 하프 집이라고 하는 거죠. 이제. 하프집, 네. 이 창민이 하프집, 예슬이 하프집, 전부 하프집이잖아 이게. 네. 그렇습니다. 네. 폴로를 많이 입었다. 네. 하프 집을 많이 샀다. 아울렛 진짜 많이 갔어요. 예슬 PD는 결혼 축하드려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이제 뭐 내가 대신 대답을 해드리는 거지. 예슬이가 옆에 듣고 있으니까. 네. 다음 사진 또. 신혼여행 텍사스로 가. 좀 멀긴 여기 한데. 아, 여기 저 요게 아저씨. 이제 완전 예정이 없던 코스였는데 여기 한번 설명해 주시죠. 아 이거는 이제 제가 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이 몽키 가라지라 그래야 되나? 근데 이름이 아마 게스몽키 가라지인데 네. 이제 제가 옛날에 굉장히 좋아하던 프로그램이에요. 이게 자동차 이제 옛날 자동차나 뭐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새로 뭐 리노베이션 한다거나 뭐 그쵸. 튜닝하는 네. 뭐 이런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비슷한 프로그램들 여러분 가끔 네. 보셨을 거예요. 채널 돌리다 보면 그쵸. 이제 무슨 다큐 채널 같은 데서 많이. 요게 이제 채널 원래 그런 데서 하다가 유튜브로 이제 갔는데 이제 굉장히 이걸 좋아하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옛날부터. 그리고 이 아저씨가 이제 리차드라는 아저씨인데 사장이에요. 근데 이제 항상 내가 궁금했었어. 그리고 이제 저도 옛날 차들을 되게 관심 있어 하니까. 저 까만 옷 입은 아저씨. 네, 리차드. 네. 저 아저씨가 굉장히 성격이 이제 허세가 심하고 못 알아들으신다고 지금. 좀 그런 성격이에요. 네, 그래서 마리 올드까지 미세먼지의 주인공. 그래서 이제 한번 기회가 되면 여기 한번 가보고 싶다. 네. 그래서 이제 가게 됐죠. 이게 거의 저희가 전전날인가 그냥 갑자기 무슨 얘기하다 이 형이 이거 얘기를 꺼내서 그냥 즉석에서 저희가 연락을 좀 해봤는데 중간에 비는 시간이 좀 네. 있다 뭐 이래가지고 내가 그러면 저길 가자. 연락을 해봤는데 게스몽키 가라지를 가자. 오 와라 괜찮다 와라라고 해가지고 저희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세요.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여기 너무 재밌었어. 예상외로 재밌었어. 저분이거든요. 맥주 들고 다니. 네, 저 맥주 주면서 텍사스 또 뭐냐? 저게 자기네 맥주야. 자기네 굿즈예요. 저것도. 어. 그리고 저 텍사스 하스피탈리티라면서 그렇죠, 그렇죠. 네. 아저씨가 이제 친절하게 맥주부터 하나씩 먹으면서 하자. 이게 약간 시골의 정 같은 그런 느낌인 거지. 텍사스. 그러니까 하스피탈. 남부의 뭐 남부가 갖고 있는 뭐 환영 인사 같은. 꼭 어디 가면 뭐 주면서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텍사스 하스피탈리티다 이러면서. 원래는 서더런 하스피탈리티인데 남부. 근데 이 아저씨가 이제 좀 자기 나름대로 바꾼 거지. 네. 자기 바도 있고 뭐 그렇더라고. 또 다음 사진은 요 트럭. 요거 제가 좀 놀라는 표정이지 않습니까? 요게 그냥 평범한 트럭인데 개조를 해가지고 엔진이 짐승 같아 짐승. 2,000마력입니다. 2,000마력. 그리고 저거 시동을 켜고 제가 엔진 소리를 듣고 놀라는 장면이고요. 진짜 저런 좀 재밌는 경험, 굉장히 미국적인 경험이죠. 저런 마력 나오는 거 우리나라 그러니까 저게 저 차도 그리고
아주 현대차가 아니라 옛날 차 옛날 약간 차. 클래식카지 저것도 클래식 트럭인데 저거를 이제 개조해가지고 맞습니다. 엔진을 다 이제 새로 넣고 뭐 해가지고 여기 말도 안 되는 차 진짜 많아요. 네, 다음 사진도 보여주시죠. 아 이게 이분의 개인 차고인데 다 근데 저 비싼 차는 안 건드렸더라. 자기 차. 아. 저거 자기 차잖아. 저 페라리랑 이런 거. 페라리랑 이런 거 안 그런 건드리고. 건드리는 순간 대략 값어치가 떨어지니까 저런 거는. 네. 하여튼 뭐 재밌게 차 구경도 했다. 그런 거였고. 다음날. 아 이제 3일차야. 진짜 꼼꼼하게 돌아다녔네. 아 이게 또 스무드킹 네.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네요. 여기가 이제 저희가 스무드킹 본사를 방문한 거죠. 그렇죠. 스무드킹 본사와 특별한 관계가 있으시죠? 제가 정말 너무 좋아하는 음료입니다. 스무디킹. 근데 뭐 스무디킹의 이제 오너가 한국 사람이고 저랑 개인적으로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고 어릴 때부터. 근데 이 친구가 이제 한국에서 스무디킹을 하다가 결국 미국 스무디킹을 인수한 입지적인 인물이죠. 여러분도 모르셨죠? 저희도 얘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스무드킹이 그래. 미국 브랜드인데 오너가 지금 한국인이래요. 그러니까. 네. 한국에서 그래서 이제 이 친구가 미국을 가면서부터 한국 스무디킹이 좀 이제 시들해지고 이 친구는 미국 가서 미국의 본 스무디킹을 엄청 키워서 엄청 큰 회사가 됐죠. 그래서 그 본사가 지금 텍사스의 달라스에 있습니다. 원래 이제 처음에는 뉴올리언스에 있었는데 이제 이 친구가 거기서 뉴올리언스에서 막 하고 한 10년 정도 10년 가까이 하고 이제 달라스로 본사로 옮겼죠 이제. 왜 옮겼겠어요? 세금이 없잖아. 아 기업. 그러니까 우리랑은 상관없는 얘기야. 세금은 사실. 네네네. 우리는 뭐 한국에 사는 사람 상관없지만 이제 미국 네네. 사는 사람들한테는 어쨌든 그런 장점이 있는 주니까 텍사스가 옛날에 한참 있었는데 요즘 안 보이긴 하더라고요. 한국에는 스무드킹인데. 없어요. 관심이 없는 거죠. 네. 저런 분은 왜 아는 거야, 형은? 어디서 만난 거야? 저 친구는 이제 대학 때 저 친구가 이제 보스턴 대학 다녀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는 뉴욕에 있을 때 이제 서로 어떻게 이제 사람 중간에 뭐 누가 이렇게 아는 사람 통해서 이렇게 알게 돼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친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한국에서 저 친구가 스무디킹을 할 때 그 모델도 하고 뭐 내 샌드위치도 만들고 막 그랬었어요. 아 형님이 모델을 하시고. 막 우통 먹고 사진도 찍고 아, 형 몸짱 시절 때. 그때 막 여기 막 복근 있을 때. 스무디킹 막 들고 맨젤스 막 찍고 막 건강 이미지 때. 여기 뭐. 이서진 샌드위치 막 만들고 막 그랬어요. 아, 그때. 근데 그러다가 이제 이 친구가 갑자기 형 나 미국 스무디킹을 인수하러 간다. 이렇게 해서 떠났어. 저 진짜 이게 신기한 스토리죠. 원래 한국에 있는 스무드킹을 하시다가 아예 본사를 본인이 인수한 거죠. 인수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요 미국의 회사는 과연 어떻게 생겼나 저희가 사실 궁금해서. 궁금한데 가볼 수 있는 방법이 없는데 네. 다행히도 서진영 지인이 그 스무드킹을 하고 계셔서 본사 저희가 본사를 방문할 수가 있었어요. 내 회사라고 생각합니다. 그분한테도 물어봐.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이거 안 볼 거니까. 요게 또 이제 여기. 문제 AT&T 스테디움이죠. 제가 가기 싫었는데 진짜 가기 싫었는데 이 형이 가자고 빡빡 우겨서 이게 어떤 스테디움입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비싼 구단은 달라스 카보입니다. 뭐 하는 구단이죠? NFL이죠, 당연히. 풋볼입니다. 뭐 레알 마드리드, 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다 자, 저 그런 표현하면 안 돼요. 뭔지 몰라. 논란이 될 수도 수나 있어요. 구단은 달라스 카보이. 달라스 카우보이 구단주 제리 존스. 넷플릭스에 다큐가 있습니다 또. 제리 존스 다큐가. 알겠습니다. 제가 지금 좀 어느 순간 때 충격을 받아가지고 제가 지금 정리가 안 되는데 어쨌든 간에 가장 비싼 구단. 근데 제가 저 때 이해가 안 됐던 건 풋볼을 보러 가는 거면 그럼 나도 뭐 신기한 그쵸, 경험이다. 경기도 아메리칸 보고. 풋볼 모르지만 네. 한번 구경을 가자. 빈 구장이에요. 그쵸. 저길 그렇게 가자고 전날부터 한국에서부터 쫄른 거예요. 저길 아니 안 비었으면 우리를 왜 구경시켜 주겠어. 경기가 있으면 우리 구경할 수가 없지. 그럼 그냥 관중에만 있어야지. 근데 진짜 힘들게 예슬이가 몇 번이나 저거를 허가를 넣어서 또 스무디킹이 스폰서 아닙니까? 달라스 카보이 스폰서라서. 네네네. 근데 하여튼 저도 억지로 끌려갔는데 좀 신기했던 건 저게 여러분 그 AT&T 스테디움이 몇만 석인지 아세요? 모르시죠? 저게 우리나라 그 상암 구장이 한 5만 대냐? 안 돼. 5만 정도 될 거예요. 5만 안팎일 안 돼. 텐데 4만 얼마 거야.
AT&T가 12만이 들어갑니다. 12만. 진짜로? 네. 그렇게 커? 그때 그렇게 얘기해줬잖아. 아 그랬나? 가득 채우면 12만까지 들어가고 안전하게 가면 11만까지라고 그때 그 가이드 분께서 근데 설명을 보통 한 해주셨죠. 7만 정도 들어와요. 그래서 게임할 때. 진짜 들어가서 보면 그 사이즈가 그렇지. 그러니까 좀 이게 약간- 안전 그 때문에 한 보통 7만 미만으로 받아. 근데 그야말로 도시예요, 도시. 저 안에 사람들이 다 들어가 있으면 그 정도로 엄청난 저 때 이선 씨가 가장 행복해했던 날입니다. 저기 갔다가 또 저 댈러스 카우보이스 굿즈를 또 엄청 강매를 저희가 당했는데 하여튼 굉장히 본인은 행복했다. 전 세계 제일 비싼 구단이에요. 당연히 굿즈를 사야지. 저런 기회아니면 언제 굿즈를 사? 전 세계에서 제일 비싼 구단인데. 네네네네. 응? 알겠습니다. 전 세계 제일 돈도 많은데 왜 나까지 저기다 돈을 보태? 자본주의는 돈을 써야 좋아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돈을 써야 돼요. 다음 사진도 좀 보여주시죠. 네. 요게 이제 드디어 저희가 안에 들어갔고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사실 여기는. 관광객 다 있었어. 뭔 소리야? 저거는 이제 VIP로 이제 돈 낸 사람, 돈 많이 낸 사람. 자본주의예요. 돈 많이 낸 순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돈 내면 저기 입장이 되고요. 저 안에까지 뭐 또 그것도 에버랜드 그 가격 다 다르잖아. 그렇죠. 그것처럼 또 들어갈 수 있는 게 또 더 다르죠. 그 VIP 패스를 끊으면 이제 설명해 주는 사람도 붙고 가이드가 딱 붙죠. 야 저거 진짜 웃긴다. 집에서 전기세 아끼시는 분이 자본주의를 아까 이 형 난방 뭐 어떻게 한다고 요즘 난방을? 이 날씨에 난방을 왜 켭니까? 아니 겨울에 이렇게 따뜻한데. 겨울에 나한테 난방 어떻게 한다고 얘기해 줬잖아. 아까 층간 난방이라고. 자 여러분 층간 난방 들어보셨어요? 층간 난방? 위층과 아래층이 떼는 난방으로 내가 버티는 층간 난방. 그게 난방이 돼요? 어? 그게 난방이 되나? 따뜻해. 이거 안 튼다는 얘기예요. 안 틀어요. 위층과 아래층의 열을 뺏어서 예? 그걸로 본인이 그냥 그 겨울을 나는. 위층 아래층에 다 이제 애들이 있기 때문에 난방을 많이 뗍니다. 그래서 형은 그냥 묻어가는 거예요. 따뜻합니다. 심지어 옆집도 엄청 떼. 옆집? 온 주변이 다 난방이야. 그 돈 아껴가지고 댈러스 카우보이스 굿즈를 사고 앉아 있으니 이게 맞는 건지 잘 모르겠습니다. 난 안 샀잖아. 그러니까 우리들만 저것도 사라고 안 하고 사. 우리는 안 우리한테 사요. 사라 그러고. 그게 조금 그래.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잔디를 밟았다는 거는 대단한 거예요, 진짜. 또 방송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 잔디 이상으로 저희가 더 내밀한 부분을 맞아요.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님이 풋볼에 진짜 관심 있으신 좋아했는데. 분들은 아마 꼭 한번 보시면 좋을 그것도 것 같아요. 어차피 다 공개됐다며. 아직 아니, 못 아직 보신 근데 안 분들이 보신 분들이 있으니까요. 있을 수 지금. 있으니까. 자, 또 이거는 네, 예. 도둑이고요. 요건 그 누리. 누리죠? 스테이크하우스. 네. 그 댈러스 시내에서 가장 비싼 스테이크하우스에서 저희가 이제 저녁을 먹는 그런 장면입니다. 또 뭐 이 식당의 주인이 또 스무디 킹의 대표이기 때문에. 네. 네, 이 식당의 주인이 또 스무디킹 그분의 식당이라고 또 해가지고 달라스는 스무디 킹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무슨 소리? 네, 다음 사진 또 보여주세요. 아이고. 이게 또 나오네요. 네, 쭉쭉 넘겨주시고. 나사 갔을 또 때. 나사에 갔죠. 휴스턴에 저희가 이동을 한 거죠. 휴스턴. 또 이렇게 나사 옷을 또 김대중 강매를 이미 당했죠. 꼭 사라고 하니까. 네, 강매를 당했고. 아니 강매라고는 할 수 없는 게 네네. 대주가 너무 좋아했지 저거를. 좋아해요. 네, 좋아요. 저도 사실 저 까만 옷이 네. 왠지 나사 연구원분들이 맞아요. 실제로 저걸 입고 있어요. 거기 일하시는 분들 저걸 되게 많이 입고 저 안에 있어서. 것도 나사잖아. 몰라? 이거 말로, 이거 폴로 저것도 피켓에서 나사야. 그날 뭐 거의 나사 직원이더라고. 연구원. 나사에서 많이 제일 많이 샀지. 나사에서 나 좀 샀어. 그래 나사에서 내가 보니까 제일 많이 샀어. 나사에 좀 샀고요. 네, 요게 이제 그 왕복 우주 왕복선 내부에서 저희가 한번 앉아본 장면이고요. 네, 뭐 이런 겁니다. 콜롬비아인가? 콜롬비아고. 네, 요게 이제 그 옛날. 문제의 달 착륙. 네. 이게 요 관제센터. 요거는 요때 제가 살짝 흥분했었어요. 요때 왜냐면 좀 좋았었거든요, 저는. 요게 나사의 아폴로 11호죠? 아폴로 11호가 달에 착륙할 때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 휴스턴 하는 그 휴스턴이 여기입니다. 맞아요. 여기서 13 아니야? 13? 아폴로? 13인가? 13은 아폴로- 터진 거 아니야? 아폴로 13이잖아. 13은 못 갔잖아. 11호 아니야? 여러분 뭐예요? 다 기억을 아니 근데 그때 그 관제 센터를 그대로 보존해 놓은 11호, 그런 11호. 공간이에요. 11호. 아마 이게 11호. 휴스턴에 가셨으면 보신 분들 많으실 텐데 11호는 착륙했고 그래서 그때 당시 착륙을 컨트롤하는 그 관제 센터의 그 한 10분 10여 분을 실시간으로 이렇게 쭉 보여줍니다. 그때 상황 그대로. 그리고 그때 상황의 오디오까지 그대로 다 저희가 들을 수 있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예, 해주세요. 그래서 굉장히 좀 신기한 체험이었던 것 같고 아, 이때 잠들어가지고 잘 못 봤어요. 저희가 이제 싸우고 있었거든요. 저 달 착륙 진짜냐? 가짜냐? 진짜다 가짜다. 막. 그거 가지고 막 싸우고 있었는데 이선 씨는 좀 자고 있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고요. 자 다음 사진도 좀 부탁드립니다. 그다음에 야 우리 많이 돌아다녔네. 아 여기 여기 어디입니까? 이 미국은 어쨌든 도시도 있지만 이제 그 주변에 어쨌든 도시가 아닌 주변 동네가 되게 많잖아요. 미국의 그냥 소도시들 뭐 근데 주변 도시들. 그런데 가면은 그 동네 제일 좋은 식당 하면 항상 저 대빵야끼 집을 가더라고요. 철판구이. 대빵야끼가 뭐예요? 이것도 언어 순해야 돼? 아니 큰 안에서 먹는. 네. 근데 이게 아니 근데 원래 음식 이름이 대빵야끼잖아. 대판야끼인데. 네. 그래서 내가 옛날부터 이제 미국을 가면 이제 크게 막 좋은 식당이 없는 동네 가면 항상 이 철판구이 대빵야끼 집을 항상 가서 사람들이 동네 사람들이 뭔가 좋은 날을 항상 여기서 파티를 하는 걸 내가 보고 아 여기가 이제 미국의 뭔가 하나의 상징 같은 소도시에서 제일 좋은 식당의 상징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분들의 주말 외식 장소예요. 어. 가족 외식. 네. 생일 파티하고 네, 맞아요. 뭐 환갑잔치 뭐 칠순잔치 뭐 이런 거 다 해 여기서. 근데 요즘 한국에는 이게 잘 없잖아. 맞아요. 근데 이 원래 여기서 이제 철판 하시는 분이 쇼 같은 걸 막 하거든요. 그쵸. 음. 저 모자 쓰신 분. 근데 요즘 이게 없으니까 나는 많이 봤지만 이제 스태프들이 다 젊은데 이런 거를 못 봤을 것 같고 해서 내가 한번 얘기했더니 가고 싶다 해서 이제 간 거죠. 그래서 재밌었어요. 이게 막 엄청 막 분위기 잡는 고급 식당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동네 맞아요. 가족들 와가지고 외식하는. 전부 막 풍선 들고 네. 오고 막 생일 뭐 파티 생일 축하한다. 계속 뭐 뭐. 해피 버스데이 계속 부르잖아. 계속 계란 던지고 막 해피 버스데이 하고 계란 까고 뭐 하잖아. 계속 칼 하고 뭐 계속 해피 버스데이 하잖아. 저 근데 시간 가는 줄 몰라요. 진짜 재밌습니다. 재밌고 맛도 있고 베니아나라는 일식 대판야끼 맞아요. 집이었는데 저게 이제 원래 큰 도시에서 생긴 식당인데 큰 도시는 이제 거의 사라지고 저 지방 도시에만 지금 쫙 깔렸어 지금. 큰 도시는 아무래도 유행을 타니까. 그러니까 큰 도시는 이제 뭐 새로운 것들 딴 식당도 많고. 엄청 많고 해서 저기 별로 인기가 없는데 이제 약간 소도시 쪽으로 가면은 저 베니아나가 엄청 많아요. 그리고 맛있어. 이날 스탭들이 제일 큰 환호성을 질렀어. 여기서 저 계란 깨고 던지고 할 때 제일 큰 환호성을 질렀어요. 재밌었어요. 그리고 자기네 다 태어나서 처음 본다고. 아니 재밌었습니다. 재밌었고요. 전부 그리고 자기 부모님 모시고 오고 싶다. 여기 이서진의 달라달라 2화까지의 소감. 김예슬 PD의 극한 직업. 예슬이가 2회까지 고생했나? 아니 뭐 선배님이 뭐 슬로우 찍어달라고 하시고 막 그런 그랬어? 거 얘기하신 거 아니에요? 다 제 탓인가 봐요. 아니 뭐 죄송합니다. 아니, 다음 사진도 한번 2화 보시죠. 2화가 어디까지지? 요건 dimsum이네요. 네, 꼭 가야죠 저기. 네, 저희가 또 딤섬 여기는 집도 어디지? 한번 오션 팰리스 아닌가? 아니다. 맞아. 카트 딤섬 카트 딤섬. 네. 어느 동네? 여기 또 휴스턴이 휴스턴에 있는 어. 차이나타운에 가서 한번 먹었고요. 그렇죠. 미국은 딤섬이 또 여기가 이제 제가 모텔이다. 이번 여행에 제가 이서진 씨한테 싫다는 걸 억지로 한 번만 데려가 줘라. 난 꼭 가고 싶다. 한 번만 좀 내가 데려가 줘라 해서 갔던 그 외딴 곳에 있는 모텔입니다. 그렇죠. 이 모텔 이름이 뭐였냐? 이름도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알고 싶지 않아요. 요것도 여기 모텔 카운터 들어가면 저 왼쪽에 조그맣게 보이는 아저씨가 전날 아르바이트 하시는 아저씨셨어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저 투숙객한테 저 가방을 하나씩 주는 거지 저게. 네, 저 안에 뭐 물이랑 맞아요. 과자랑 네, 저희가 뭐 이런 거 좀 체크인을 하고 들어 있고. 왜 영화에 보면 그 무슨
꼭 총 맞은 사람은 저 모텔 들어가서 숨잖아요. 그렇죠. 외진데 막 네. 깜빡깜빡거리고. 그리고 막 거기서 이렇게 창문 이렇게 열어가지고 나 잡으러 오나 안 오나 보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저러고 어떤 데일까? 전 늘 그게 궁금했거든요. 네. 그래서 이선 씨 안 간다는 걸 제가 가자고 해서 제가 끌고 갔습니다. 뭐 실제로 제 침대에 피 자국이 많았어요. 그럼 방송에 나와요. 그건 뭐 실제 방송에 뭐 많진 않았잖아요. 네, 네. 어? 많진 않아. 아. 여기 있네. 이불에 비춰보면 핏자국 있고 이분들 아시네. 아, 근데 저기 맛있었는데 조식도 있고. 내가 보기에는 살인 사건 한 3건 정도. 개인적인 의견이고요. 아. 개인적인 추측일 뿐입니다, 여러분. 네, 오해하지 말아주시고요. 음. 아 그때 저 때 내가 너무 즐거워가지고 이형 혼자 자고 그쵸. 나랑 대주랑 같이 잤나? 아 모르겠네. 아 나 피면 혼자 잤을걸요? 네, 따로 따로 잤어요? 잤나? 그래서 뭐 아 제가 있는데 딴 사람이랑 자고. 혼자 그렇게 느낀 거야. 거기 귀신 같은 게 있어가지고 누가 같이 잔 걸로 느낀 거지. 워낙 살인 사건이 많은 데니까. 그래서 이 형이 내 방에서 또 그 로망 있잖아. 그 모텔에 앉아서 마시는 맥주의 로망이 또 있어. 그래서 이 형을 또 끌어다가 거기서 맥주를 함께 맞아, 마셨어요. 그러고 이 형이 이제 자러 간다고 방에 갔는데 야 이불에 피가 있는데 그러는 거야. 그래서 저희가 이제 카메라를 들고 뛰어가봤죠. 뛰어가 봤더니 이제 뭐 많이는 아니었는데 조금 그런 흔적이 있었죠. 그때 뭐 인생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어요. 이게 진짜로 눌리신 거예요? 잠을 못 잤어 근데. 가위 눌리진 않았는데 잠이 안 오더라고. 저는 너무 잘 잤어요. 그리고 막 바닥에 벌레 시체도 많고. 조금 뭐 애매하긴 했는데 뭐 막 벌레 시체가 엄청 많았어. 이때 그때. 아니면 못 갔을 것 같아요. 저는 근데 뭐 싫지 않았어요. 전 너무 좋았고. 나 피님만 좋아했어요. 전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난 그게 너무 좋더라. 미국 가면 모텔에만 있어. 왜 시- 호텔을 가? 시내에 잘 없잖아요. 내가 알아봐 줄게. 난 그게 너무 좋더라고. 그 형 차가 문 앞에 자기 집 앞에 딱 대고 그냥 딱 문 열고 들어가고. 그쵸. 나와서 또 차 먹고 쫙 가고. 그러니까 얼마나 시끄러. 그렇죠. 시끄럽죠. 도로 바로 옆에 이렇게 그렇고요. 예, 다음 또 사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저기다. 오스틴. 네, 오스틴 너무 좋았어요. 날씨도 너무 좋았고. 날씨가 좀 쌀쌀했지. 아니, 해가 너무 좋아가지고. 쭉쭉 넘겨주세요. 오스틴이라는 텍사스에 얼굴이 많이 부었네요, 제가. 무슨 일이 있었죠? 네, 이선 씨도 많이 지친 표정이고요. 한 대 맞았나 본데. 까불다가 한 대 맞았네. 죄송한데 머리가 가발이세요? 저게 뭐가 어떻게 된 거죠? 전날이 그거네요. 네네. 모텔에서 자고 난 그날 가위에 눌린 직후에 사실 잠을 다 못 잤어요. 그리고 전날 그거잖아. 로션이 없어갖고 그 모텔에 있는 로션 바르고 나서 얼굴이 부은 거야. 모텔에 있는 보디 로션 발랐다며. 맞아. 그래 맞다. 보디 로션. 얼굴이 썩은 거지. 자 넘겨주시고요. 네 이러고 좀 오랜만에 분위기도 잡고 이런 것도 타고 놀았습니다. 오스틴에서 뭐 이건 많이 하는 거니까. 그렇죠. 요즘 우리나라에도 있었던 네, 것 같아요. 놀았고 전 사진 봐봐. 전 사진. 요 전. 왜요? 또 맥주는 또 모델로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맛있죠. 저거. 모델로 이선진이 맥주.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맥주 모델로 맥주입니다. 맛있어. 멕시코 이거 건데. 우리나라에도 있더라. 들어왔어요? 뭐 이마트에 들어와가지고. 진짜? 이마트에 들어왔어? 네. 좀 사나. 음식이에요? 냉장고 좀 채워놔라. 보내줄게 연극 연습하는 대로 내가 좋아. 나한 두세 짝 보내줄게요. 그렇습니다. 모델로 맥주 곧 제가 연극 연습편으로 보내드리도록 하겠고요. 7일차. 네, 쭉쭉 보면서 난 여기 여기. 좋았어요. 여유가 좀 느껴지잖아. 수영만 잘할 줄 알면 저기서 여기가- 진짜 참. 그렇죠. 오스틴에 있는 강이에요. 음. 강인데 강의 중간을 자연 수영장처럼 이렇게 약간 뚝처럼 이렇게 막아놓고 자연 수영장을 만들어 맞아요. 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 밑에가 그냥 진짜 강이에요. 그래서 저기서 많은 분들이 수영하고, 쉬고 수영도 하고 한번 태닝도 하고. 돌려주세요. 네, 이런 식으로 저희가 와가지고 저희도 여기서 태닝도 하고 수영도 좀 하고 그러고 놀았습니다. 너무 추웠어. 김대주 작가가 옷을 수영복을 갈아입고 있는 상황이죠.
원래 예슬 PD가 원했던 건 서진이 형이 여기서 이렇게 멋있게 수영도 하고 나핌이랑 뭔가 그런 멋있는. 죄송한데 저희가 수영을 할 줄 몰라요. 아니 그리고 이날 좀 추웠어. 추웠어요. 추운데 나만 추웠는데. 저 못 나오게 지키고 있는 거잖아. 나 수영도 못 하는데. 반야 삼촌이요. 여기 나오네요. 안정우님. 위선 씨가 준비하고 있는 현재 연극이죠. 반야 삼촌. 5월달이죠? 네, 5월달에 연극하니까 진짜 열심히 지금 뭐 예매 사이트에 열렸다니까 많이 예매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음 사진. 네, 여기 롤러스케이트도 롤러스케이트다. 타고 또 미국의 여러 문화를 체험해야 되니까 저희 롤러스케이트 디제잉도 했나? 디제잉까지는 아니고 그냥 마이크 잡고 놀았어요. 이게 마지막 사진. 자, 이렇게 저희가 간략하게 수박 겉핥기지만 이런 곳을 갔다, 이렇게 놀았다라는 저희 사진 보시고 어쨌든 재밌겠다, 텍사스 관심이 간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 있다면 지금 넷플릭스에 들어가시면 이서진의 달라달라 시청하실 그래, 수 유튜브 있으니까. 지금 이거 하지 말고 그냥 넷플릭스 들어가서 이거 보는 게 낫지. 이거 왜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 이것도 보고 어? 다 이거 보자마자 가서 이제 유튜브 보시겠지. 아니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떡해요. 그래? 아니 구독자분들한테 화를 내시면 어떡해요? 몇 시야? 그만해. 다 봤잖아 이제. 저희 아니, 일단 준비한 게 있어요 또. 아니 있어? 이거 예. 지금 그거 했잖아. 상담했잖아. 아우, 어? 딱 5개만 하자. 5개. 상담. 뭐? 상담. 고민 상담. 자, 아직 1시간도 안 했습니다. 아직 한 시간 안 했어요. 40분 했어. 40분. 저녁 배달한 거 아직 오지도 않았어요. 자, 그래서 어쨌든 이서진의 달라달라 많이 봐주셔야 저희가 또 다음 시즌 찍으러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 많이 좀 봐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또 이선 씨 또 라이브에 모시기가 쉬운 분은 아니에요. 그럼요. 예, 본인도 본인이지만 우리도 무섭고. 그렇죠. 예, 근데 오늘 홍보 때문에 나오신 김에 평소에 저희가 해보고 싶었던 컨텐츠죠. 네. 이서진 씨가 진행하는 고민 상담 이름하여 무엇이든 정해드립니다. 이서진이의 고민 상담소 오픈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까리도 못하는데 누구 고민을 상담을 내가. 네, 저희가 뭐 이런저런 고민 사연을 받아봤어요. 그 같이 읽어보기 전에 제가 미리 말씀을 한번 드리면, 그 고민 보내신 분들 따끔하실 수 있어요. 이서진 씨의 상담을 들으시면 이게 힐링이 된다 이런 느낌은 아니실 거예요. 왜 보냈을까? 그쵸. 내가 이렇게 욕 먹으려고 상담을 보냈나? 이런 느낌 들 수 있는데 그래도 진심을 다해서 그쵸. 말씀해 주시는 거니까 너무 상처받지 않으셔도 너무 됩니다.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디 한번 첫 번째 사연. 첫 번째 사연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사연. 무기력한 저를 바꾸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서진 배우님. 저는 올해 대학에 입학한 20살 여학생입니다. 최근 계속 고민하는 문제가 있어 이렇게 사연 보냅니다. 저는 대학 입시가 끝난 후부터 계속 입시가 끝났다는 해방감이나 자유보다는 또다시 무언가가 시작된다는 무기력함을 많이 느꼈습니다. 대학 합격증을 받았을 때조차 저는 기쁨보다 이제 또 시작이구나 라는 피로감이 먼저 들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졸업 후 개강 전까지 정말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태가 대학생활을 시작한 지금도 계속되어 고민입니다. 다들 20살을 청춘이다, 낭만이다 말하면서 대학생활을 즐기는데 저는 제가 꿈꾸던 대학 로망, 해보고 싶던 것, 취미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고 그저 하루하루 버티면서 공부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살면 나중에 분명 그때 좀 더 놀아볼 걸, 더 적극적으로 활동해 볼 걸 하고 후회할 것 같아서 무섭지만 학점 잘 받고 자격증 따고 대외 활동에서 좋은 곳에 취업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생각에 계속 무기력해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꾸 지레 포기하고 무기력해지는 절 바꿀 수 있을까요? 부모님께 말씀드리자니 대학 등록금까지 내주신 분들께 너무 불효자 같은 말일까봐 쉽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과 연배가 비슷하신 배우님의 의견을 듣고 싶어 이렇게 사연을 신청해 봅니다. 네, 여기까지고요. 자, 이 사연은 자, 대학에 들어갔는데 보통 20살이면 뭐 낭만, 뭐 미팅도 해보고 싶고 하고 싶은 막 것도 동아리 많고. 활동도 해보고 싶고 막 캠퍼스의 낭만도 즐기고 싶고 약간 이런 의욕들이 막 남들은 샘솟는 것 같은데
본인이 약간 그런 욕심이 안 된다는 얘기죠. 그냥 적당히 그냥 수업이나 듣고 학점이나 얼른 따서 취직이나 해야 되겠다 정도의 생각만 4월이면 진짜 바쁠 텐데 신입생 계속 드는데 이게 뭐 벚꽃 앞에서 친구들과 학창 시절의 낭만을 즐기는 이런 부분들이 없으신가 봐요. 어때요? 이거 좀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떤 겁니까? 표정이 아까부터 왜 이렇게 안 좋죠? 나는 낭만을 싫어해. 낭만, 로망 이런 게 뭐가 중요해? 아니 공부는 열심히 하는데 뭐가 무기력해? 무기력한 거는 공부를 안 하는 게 무기력한 거지. 어? 아 이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 잘 살고 있다. 공부를 저렇게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가 무기력하다는 거야? 내가 지금 무기력해 내가. 내가 바꾸고 싶다. 나도 공부하고 싶다 공부. 낭만, 로망 이런 게 뭐가 취미가 뭐가 중요해? 공부만 하면 되지. 저분은 아무 문제가 없고 너무 잘 뭐가 문제가 있다는 거야? 공부를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대로 쭉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좋은 곳에 취업해봐야 그 놀던 애들이 다 안돼. 저 대학교 때 로망, 낭만 찾던 것들이 이제 다 나 밑에 있구나라는 걸 이제 알게 될 거야. 지금 저 학생이 보낸 시간이 절대 나쁜 게 아니다. 취업 잘해서 돈 잘 벌고 그때 로망, 낭만 즐겨도 충분해. 어. 그때 즐기는 낭만, 로망이 훨씬 더 뭐라 그래야 돼? 좋을 수 있다. 좋을 수밖에 없지. 여유가 있으니까. 근데 저 나이 때 즐길 수 있는 건 따로 있잖아요. 어렸을 때만 즐길 수 있는 게. 나중에 생각도 안 나 어차피. 저 나이 때 즐겨봐야 뭐 생각도 안. 최근에 한 것만 생각나지 뭐 옛날에 뭐. 공부해서 좋은데 취업하는 게 최고지. 뭐가 무기력하다는 거야. 자 그러면 그리고 이거는 부모님한테 얘기하잖아? 더 좋아하실 걸? 무슨 불효자 같은 말이야 저게. 부모님한테 나는 공부밖에 하는 게 없어. 뭐 너무 좋지. 앞으로도 계속 그랬으면 좋겠다. 너는 그냥 공부만 해. 그러지. 낭만 얼어 죽을 낭만 있냐 로망은. 알겠습니다. 자 첫 번째 사연자 결론 나왔네요. 네. 예.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너무 잘 살고 계시고요. 너무 좋은 생활 즐기고 계신 거고 앞으로도 쭉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되는 거죠. 본인도 대학생으로는 어땠습니까 그럼? 난 이 반대니까 문제인 거지 내가. 후회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공부를 안 하고 딴짓을 많이 했으니까. 학교 다닐 땐 공부를 해야지. 나 사실 근데 이게 뭐 조금 동의를 하긴 해. 왜냐면 안 돌아오는 시간이긴 하고 예상외로 공부를 하는 게 요즘도 난 너무 하고 싶어. 부족했던 거고. 저거 뭐 사실 뭐 이서진 씨 조금 세게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안 세. 안 세. 공부할 때 해야 돼. 알겠습니다. 뭐 요거 상담 끝난 거죠? 네. 더 얘기할 것도 없는 거죠? 뭐 이미 답이 나왔어. 더 하시고 싶은 말씀? 없어. 너무 문제도 없는 거 자꾸. 두 번째 고민입니다. 네. 두 번째 고민 김대주 작가님 한번 읽어봐 주시죠. 안녕하세요. 28살 남자입니다. 이서진 형님께 제 고민에 대해 어떤 대답을 주실지 궁금하여 메일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저는 지금 약 3년 정도 사귄 일본인 여자친구가 있습니다. 그녀는 오사카 사람이고 한일 커플이네요. 현재도 오사카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제 고향은 부산이고 부모님은 부산에 살고 계십니다. 하지만 제 직장이 인천이다 보니 결혼식을 하게 된다면 어디서 해야 할지가 고민입니다. 친구들은 한국, 일본 둘 다 해라는 말부터 제3국에서 해라, 요트 빌려서 한국과 일본 경계선에서 해라, 온갖 얘기를 농담처럼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거기다가 부모님이 뿌리신 돈은 거의 부산 분들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수도권에서 하면 장시간 버스로 모시는 것도 괜찮을까 하는 의문도 듭니다. 그리고 재정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 한국, 일본 둘 다 하는 건 무리가 될 것 같기도 합니다. 따라서 질문을 정리하자면 질문 1. 여자친구와 결혼식을 하게 될 때 어느 나라 그리고 지역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질문 2. 만약 한국, 일본 두 번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면 결혼식 비용은 각 집안에서 하는 게 맞을까요? 한국 결혼식은 제가 부담, 일본 결혼식은 여자친구 쪽에서 부담 이런 식으로요. 요즘 국제 커플, 특히 한일 커플들이 많아져서 저와 같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야 이거는 일본의 내가 결혼식 문화를 내가 모르겠네. 형 뭐
일본이 결혼식 어떻게 해? 일본도 우리나라처럼 비슷하게 하나? 길게 축의금도 한다고. 내고 그렇게 하나? 비슷하긴 알아요 좀? 결혼도 안 한 내가 뭘 알아? 아 이걸 왜 나한테 묻냐? 아니 그리고 이렇게 고민될 거면 헤어져. 아니 왜 결혼을 한다는데? 아니, 결혼하는데. 진짜 막 너무 사랑하고 결혼하고 싶으면 이런 고민 하지도 않아. 어. 그럼 이런 고민을 왜 하는 거야? 아니 그래도 결혼식을 해야 되니까. 아, 하지 말든가 그럼 하지 말고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살든가. 아 아예 안 하고? 뭐하러 이렇게 고민 많이 할 거면? 아 이렇게 고민이 될 거면 안 헤어지던가. 하는 거... 아니 왜 하지? 진짜 사랑하면 이런 고민 하지도 않아. 아니 진짜 안 그러냐? 너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잖아. 그쵸. 진짜 사랑할 때는 진짜 사랑해서 결혼해도 다 이혼하고 이러는 판에. 이런 고민할 거면 안 하는 게 나아. 아니, 자 죄송합니다 사연자님 죄송합니다. 잠깐 화면 조정 좀 띄워줘. 켜봐. 야,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고민 안 해. 너 우리 다 옛날에 진짜 사랑할 때 이런 고민해? 안 해. 아 그래도 이제 나는 어디서 그냥 너 아니면 그냥 죽어 막 이런 거지. 뭐 여기서 해야 되나 저기서 해야 되나 뭐 부모님이 뭐 돈을 어디서 갖고 야 헤어져. 이거는 진짜 사랑도 아니야 내가 봤을 때. 자 이거는 진짜 사랑이 아니야 이런 거. 자 이거는 여러분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거는 제가 요 진짜 사랑이 아니야. 아, 해! 어? 아 그래도 진짜 이게 그래도 고민이 일단 고민이니까. 뭐 일단 나는 결혼도 안 해봤기 때문에 나한테 묻지 마 이런 거. 야 그리고 나도 뭐 연애 해봤을 거 아니야. 진짜 막 이 여자랑 결혼하고 할 때 와 이거 어디서 하냐. 얘네 집 근처에서 해야 되나 우리 집 근처에서 해야 되나 이런 고민 안 하잖아. 형 결혼식 근처에도 못 가봤잖아. 그러니까 나한테 물어보지 말라고. 물어보지 말라고. 근데 나는 이런 고민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봐. 결혼해본 사람들한테 지금 아니 내말 틀려? 왜? 틀리면 틀리다고 해. 왜 고민? 얼마 안 됐잖아. 예슬아 얼마 안 됐잖아. 나도 결혼해봤어. 자, 그리고 고민했어 막? 너 충청도에서 할까 막 서울에서 할까 이런 고민했어? 안 했잖아. 서울에서 했지 나. 그거 봐. 하면 돼 그냥. 하는 게 중요한 거지. 하는 게 어디서 중요하지. 그래, 그게 뭐 중요해. 이분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 고민이 물론 될 수도 있지만 사랑해서 결혼하는 게 중요하지. 뭐 어디서 하는 거 시기 이런 뭐가 건 중요하냐고. 부차적인 그래, 그럼 문제다라는 뭐. 말씀을 부산에서 뭐 서울 한국 그럼 서울에서 해. 서울에서 하든가. 가만 있어봐. 내가 지금 잘 정리하고 있잖아. 가만 있어봐. 이게 부차적인 문제다라는 거지 이제 고민에 감흥을 안 하는 건 아니고 어쨌든 사랑해서 결혼한다는 그 사실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말씀이시죠. 그런 거죠? 헤어지라고 그냥. 모든 걸 고민을 해. 자 자꾸. 다음 사연으로 네.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이 쉽지 않네요. 일찍 끝나야 될 수도 있을 것 일찍 같아요. 끝나. 네. 오늘 생각보다 일찍 끝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자 세 번째 사연. 형님이 한번 읽어봐 주시죠. 이건 보여요? SNS에 일상을 공유하는 제가 이상한 걸까요? 공유하지 공유하지 않는. 예. 안 이상해. 내가 읽을게. 가만 있어. 내가 읽을게. 내가 읽을게요. 저 15일 정말 잘 보고 있어요. 라이브를 챙겨보지는 않았었는데 이번에 고민 해결 컨텐츠를 서진님이 하신다고 하니 뭔가 더 믿음이 가서 사연 보내봅니다. 제가 극T인데 T의 대명사이신 서진님과 뭔가 더 잘 통할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분도 T인가 봐요. 대명사 T.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하게 살아가는 직장인입니다. 오프라인에서 만나는 사람들과는 잘 지내고 열심히 사회생활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온라인상에서는 어떤 것도 드러내지 않는 편이에요. SNS를 하지도 않고 심지어 카톡 프로필 사진도 안 바꿔요. 흔한 이름이라서 사진이 없으면 헷갈릴 것 같아 설정해둔 풍경 사진은 카톡을 처음 만들 때부터 바뀐 적이 없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공유할 일상도 별로 없고 사진 찍는 것을 좋아하는 편도 아니고 사진을 일일이 골라 올리는 것도 귀찮게만 느껴져요. 저에게는 사진을 올리고 그런데 주변 사람들은 일상을 공유하지 않으니 답답하다고도 하고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저에게는 사진을 올리고 일상을 공유하는 것이 너무 어려운 일인데 이상하다는 말을 들으며 살아야 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제가 바뀌어야 하는 걸까요? 바뀌어야 한다면 어떤 것부터 하면 좀 더 쉬울까요? 제 고민을 들어주세요. 라는 말입니다. 자 이거는 뭐 근데 답변이 나온 거죠? 아까 그 답변인가요? 뭐 제목만 봤을 때 뭐 나도 다 안 하니까 이상할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럴 거면 카톡을 그냥 지우던가. 카톡도 안 하면 되잖아. 아 그래도 일을 해야 되니까. 어? 아니 이제 본인 같은 경우는 어떤 스타일이시죠? 지금 아무것도 안 하지? 아무것도 안 하지. 카톡도 안 하잖아. 페이스북 이런 거 가입해봤어? 인스타그램? 카톡도 없지? 남의 일에 관심이 없어요 나. 어? 그리고 저 주변 사람들이 뭐 일상을 공유하지 않니 답답하다고 한다는 게 쟤네가 이상한 거야. 아 어? 내가 문제가 아니다. 그럼 저꼭 누구 뭐 다 일상을 우리가 공유하고 살아야 되는 건 아니잖아. 공유하고 싶은 사람은 사실. 하고 네.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네. 응? 딱히 이거는 고민거리가 아니다. 일상을 공유하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하는 그 주변 사람이 문제지 당신은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그런 애들 안 만나면 돼. 되잖아. 저분은 저런 진짜 애들 하기 이상한 싫어하니까. 애들이지. 그쵸 이거는 근데 나는 저 공유하는 거에 미친 애들이 더 이상하다고 생각해. 미친다라는 표현보다는 공유를 집착? 좋아하시는 어, 분들 공유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는 기타 거. 좀 꺼라. 지금 열받기 시작해. 저물 좀 한 병만 아니 주세요. 잠바를 벗어 이걸 입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야. 아 뜨거운 바람에 나서 그래. 아 그렇죠 이거는 사실 근데 이게 뭐 저만 해도 사실 인스타그램을 작년에 재작년인가요? 예슬이랑 같이 한번 만들었는데 그 뒤로 이렇게 해보려고 노력했는데 이게 참 쉽지 연습이 않아요. 안 되니까 잘 안 되고 또 그 전에도 뭐 딱히 내 일상을 공유하거나 남의 일상을 보면서 저도 즐거움을 느끼는 타입은 또 아니라서 그렇죠. 안 하게 되더라고요. 스트레스 받는 경우가 더 많으니까 그런 거 안 좋아하는 사람은. 근데 아마도 이제 이분은 이제 젊은 분이니까 주변에서는 다 하는데 우리 같은 경우는 형도 안 하고 나도 안 하고 하니까 딱히 서로 뭐 불편할 것도 없고 뭐 서로에게 뭐 불만일 것도 없는데 누가 누구 보고 이상하대. 사연자님은 아무 이상이 없다. 사연자분은 아무 죄가 없다. 아니 그럼 우리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살 때 옛날에 다 어떻게 살았어 그러면? 잘 살았어. 그래. 근데 뭘 우리 옛날에 전화기 없이 살아도 다 잘 살았잖아. 잘 살았어. 맞아요. 집 전화만 쓸 때도. 맞아요. 알겠습니다. 사연자님은 이상하지 않습니다. 정상. 네, 일상을 공유하지 않으니 답답하다고 하는 그분이 이상한 겁니다. 네. 이선 씨의 개인적인 의견이라는 거 여러분 꼭 알아주시고요. 네, 저희들의 어떤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다. 아이고 파일로 남는 게 무섭다. 요거를 진짜 서진이 형 너무 좋아. 키스 온리 원 레이디? 네. 내려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사연으로 가겠습니다. 속 시원한 답변. 네, 다음 사연 가겠습니다. 이거야말로 형이 김대중 네, 제가 읽을까요? 안녕하세요. 현재 대학생인 구독이입니다. 아직 취업을 준비해야 할 학년은 아니지만 최근 개인적으로 관심 있던 기업들에서 대학생 인턴을 모집하게 되어 자기소개서와 면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 고민은 바로 면접만 보면 말이 엉킨다는 것입니다. 이전에 면접을 본 경험도 있지만 항상 면접관의 질문에 대한 생각이 엉켜 머릿속이 복잡해지고 결국 이도저도 아닌 말을 하는 상태로 면접을 끝낸 적이 많았습니다. PD님들께서는 PD 오디션과 여러 단계의 면접들이 존재하며 경험하셨다고 라이브 방송에서 들었는데 그만큼 다양한 노하우가 있으실 것 같아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말이 꼬이지 않고 제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할 수 있는 방법도 알고 싶습니다. 혹시 저처럼 생각과 말이 꼬여 말을 잘 못했던 경험이 있으시다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도 궁금합니다. 그리고 나영석 PD님과 예슬 PD님 두 분 다 이제 면접관의 자리가 대부분일 텐데 면접에서 어떻게 말해야 면접관 분들께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요? 채널 15야가 아닌 채널 나나나 시절부터 꾸준히 시청해 왔는데 그동안 많은 웃음을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에그산의 모든 분들 그리고 구독이 분들 항상 행복하세요. PS 너무 동경해서 친해지고 싶은 ISTJ 선배님이 선배님이 네. 계신데 친데레 T 서진님과 ISTJ 예슬 PD님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는 방법 팁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면접에 대한 고민이 있으신가 봐요. 어쨌든 이게 긴장되니까 아무래도 면접의 자리가 그쵸. 자기도 모르게 말이 꼬이거나 말이 잘 안 나와서 이제 면접에서 몇 번 실패를 하신 경험이 아마도 있으신 것 같은데 자기 생각을 명확하게 전달하는 방법, 면접의 노하우 같은 것들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면접을 해본 적도 없고 면접을 봐본 적도 없는데 나한테 그걸 물어보면 어떡해. 오디션을 보신 적은 있어요? 오디션도 별로 해본 적도 없고 그런 거는 뭐 연기 오디션 이런 거지. 아니 그래도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 그럼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형도 신인 때가 있었잖아. 그때 형도 막
고생 조금 했잖아. 그래도 처음에 잘 되기 전에는. 오디션은 봤지. 그러니까 PD님들이나 작가님들 만나서 어쨌든 처음 만나는 자리가 있을 거 아니야. 그때 막 어버버 하면 아무래도 그렇잖아. 그럼 형 그럴 때 어떤 마인드로 그분들과 대화를 하거나 뭐 자신감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다든지 아니면 뭐 말을 뭐 짧게 해야 하는 게 중요하다든지 말을 그런 안 거 하는 게 제일 좋지 사실. 면접을 보러 갔는데 말을 안 하면 말을 안 하고 묻는 말만 대답하는 게 제일 좋아. 말을 많이 하면 일단 뭐가 다 꼬여, 다 안 좋아져. 말을 많이 안 하고 그냥 묻는 말에만 대답하는 게 제일 좋아. 아 그럼 면접관이 묻는 말을 그냥 대답해라. 대답만 하는 게. 아니 그치 그걸 잘 못하겠어서 고민이 된다는 얘기인 거죠. 왜냐면 긴장이 돼서. 그러면 직업을 면접 보는 직업으로 선택하면 안 돼. 아, 개인적으로 면접 없이. 집에서 혼자 일하든가 뭐 이런 걸로 해야지. 아. 어디 뭐 면접해서 들어가는 회사 이런 데는 들어가면 안 되지. 아니 형은 조금 그런 새로운 사람 만나거나 형도 커리어 시작할 때는 그래도 막 되게 유명하신 PD님이나 소위 말하는 이제 잘 나가는 방송국 관계자들 만나면 형도 좀 속으로 위축되거나 한 적은 없었어? 아니 뭐 그런 건 있지. 아니 나 만나자 그래서 만났는데 뭐 거절하는 거 있잖아. 안 됐다. 아 그분들이 미안한데 유선 속으로 나 씨 그랬지. 전화로 아저씨 왜 불렀어? 이러지 속으로. 아유 이게 순간적으로 그걸 이제 그렇게 생각을 다 전화나 하지 왜 불렀을까? 아 전화로 얘기하면 될 거를. 아니 그렇지 않아. 그렇죠. 굳이 괜찮아요, 뭐 멀리 오라 그래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이거지 나는. 묻는 말에 대답만 해라라는 게 이제 이서진 씨의 답변이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이거는 약간 다른 얘기인데 뭐 묻는 말에 대답만 하면 또 뭐 나중에 뒷 얘기가 안 좋게 나오기도 해. 뭐 눈빛이 안 좋다는 둥 뭐 이런 얘기를 해. 왜좀 시건방지다. 아 커리어 초반기에 욕 좀 먹었죠? 근데 잘 되잖아. 그러면 왜 내가 좋아요? 눈빛이 너무 좋아요. 막 이런다니까. 그 전에 자기가 했던 말이 기억을 못 하잖아. 눈빛이 너무 좋아서 막 이런 얘기를 한다 보니까 뭐 지금은 뭐 해서 뭐 이제 힘들게 좀 나이가 어리잖아. 그렇죠. 그럼 뭐 이런 저런 역경도 있겠지만 잘 되면은 다 이것도 넘어가는 일이야. 잘 되면 이런 것도 다 좋게 봐. 사실은 이거 좀 정답이에요. 네. 막 버벅거리잖아. 지금, 네. 그러면 잘 되고 나서 버벅거리면 참 맞아요. 순수하네. 막 이런 맞아요. 그지? 네, 맞아요. 이거는 사실 정답이고요. 이거는 이 부분은 완전 팩트인데 다만 이제 그래도 제가 한마디 덧붙이자면 이분의 또 고민은 또 실질적인 부분이긴 하잖아요. 그쵸. 이게 가슴이 떨리고 또 나도 모르게 어버버하는 그런 게 있어가지고 여기 그래도 제가 팁이라도 좀 드려야 될 텐데 면접에서는 어떻게 말해야 면접관분들께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까요? 근데 사실 이선 씨 말이 맞아요. 이게 나를 포장하기 위해서 나도 모르게 미사여구를 동원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 길어지고요. 형용사가 많아져요. 대답을 할 때.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그 사실 썩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그냥 대답하고 그 대신 많이 웃으면 돼. 많이 웃어 일단. 이거 우거지 죽상하고 있으면 안 돼. 그냥 많이 웃으면 돼. 계속 사람이 어쨌든 웃는 얼굴이 좋아 보기가 훨씬. 그렇죠. 그치. 계속 웃으면서 그냥 질문하는 거 대답하고 그냥. 이건 그러다가 뭐 욕을 먹을 수 있어. 넌 왜 내가 웃음냐? 뭐 이럴 수도 있지. 근데 뭐 그거는 또 어쩔 수 없어. 다 가져가진 못한다. 다 가져가진 못한다. 어. 웃을 거 아니면 말을 똑바로 하든지. 근데 말 잘 못할 것 같으면 그래서 차라리 어쨌든 웃으면서 인상이라도. 근데 이게 진짜 맞는 게 뭐냐면 여러분 면접까지 올라왔다는 건 면접에 올라오신 분들은 사실 그 중에 누굴 뽑아도 이미 합격선에 올라오신 거의 거예요. 최종에 오신 네. 거죠. 근데 어쩔 수 없이 회사의 사정상 소수의 인원만 뽑으니까 면접이라는 걸 하는 거지. 거기 올라왔다는 사실 자체로 이미 실력은 그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실력을 충분히 증명하신 분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어떻게 보면 이 형의 말도 맞는 것 같아요. 간단 명료하게 대답하시는 게 맞아요. 좋고요. 좋은 인상 보여주는 게 사실 또 되게 맞는 것 중요해요. 같아요. 그 말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오만하거나 말이 길어지는 사람이 제일 그쵸. 좀 저는 별로였던 거. 말 긴 거 제일 싫어. 그리고 자신감을 보여주기 위한 거랑 오만한 것도 좀 다르거든요. 내가 다 안다 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면접관들한테 또 좋은 인상은 또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간결하게 맞네. 대답하되 좋은 인상을 주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길게 얘기하지 마세요. 맞네.
자 넘어가 볼까요? 요거는 어떠세요? 뭐. ISTJ 선배님한테 부담스럽지 않게 다가가는 방법. ISTJ 선배님이 누군데? 그러니까 아 이분이 이 사연자가 이분한테 아. 형이랑 같은 MBTI의 선배가 있나봐. 내가 ISTJ야? 아니 근데 이제 형은 ISTJ는 아니고 형은 음. ESTJ 정도일 것 같긴 한데 근데 ISTJ 그 어떤 성격이야? 그 형 너 예슬이야? 예슬 PD가 ISTJ. 예슬아 너 ISTJ야? E 아니야? I야? 아니 그러면 저기 네 남편한테 대답해 달라고 그래 이거. 어? 네 남편한테 물어보면 되잖아. 그러네. 어? 그지? 어? 제일 확실한 방법이야. 아 미쳤다 이거 진짜 왜 이러냐. 맞잖아. 어? 정답이네. 예슬 PD한테 물어볼 게 아니네요. 제 남편한테 물어보면 되지. 우리 아. 방송하고 있다니까 남편분한테 물어봐서 나한테 그냥 얘기만 좀 전달해줘. 어떻게 너한테 다가갔는지. 남편분은 뭐야? MBTI. ISTP예요. 아 거기 ISTP야? JP만 다. 알겠습니다. 네, 그거는 뭐 남편분 연락이 오는 대로 저희가 네. 답변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슬아 남편한테 물어봐. 아 왜 이렇게 웃겨? 아, 누가 이거는- 사연을 보내줬습니다. 모구 씨가 보냈네요. 이걸 왜 서진 형한테 보냈어? 그렇게. 뭐가 어머. 뭐야? 나 지금 너무 놀랐어. 이거 뭐야 이게?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아니 모구 씨는 그 제 대만 팬미팅이나 네. 뭐 이런 걸 진행해 같이 주시는. 진행하는. 근데 그런 걸 떠나서 저의 이제 15년 넘은 대만 친구입니다. 네. 대만 친구분인데 형도 형 우리 대만에 꽃탈배 촬영 갔을 때도 아, 몇번 촬영을 촬영장에 도와줬죠. 와서 도와줬어. 형은 아마 기억이 대만 잘 안 사람이야? 나. 네네네. 대만 분이에요. 이게 뭐죠? 나피디님의 생일 선물. 이서진님과 15야 제작팀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에서 나영석 PD님의 프로그램을 정말 좋아하는 팬 모구라고 합니다. 매년 나영석 PD님의 생일을 맞아 선물을 준비해 왔습니다. 모자, 옷, 꽃다발은 물론이고 작년에는 대말 지하철의 생일 응원 광고를 진짜 진행하기도 정성이셔가지고. 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나영석 PD님 생일까지 아직 한 달도 남지 않았는데 어떤 선물을 준비하면 좋을지 고민은 될 것 같아요. 아직 정하지 못했습니다. 질문에 깊으신 이서진님께 혹시 좋은 아이디어가 있으실지 네, 여쭤보고 싶습니다. 잘 아 이거 아니까. 대답하기가 너무 민망하네 이거 읽기가. 저기 뭐 고급 양주 이런 거. 되게 심플하네요. 아니 고급 양주 제가 아니 저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저한테 안 물어보시고? 아니 여기 놔두면 내가 마시려고. 아 미치겠네. 아 가끔 모구님이 가끔 보내주세요. 아, 그래. 그 양주 대만 유명한 양주 있잖아요. 그래. 카발란? 카발란. 그래. 박스로 보내면 되겠다. 박스로. 아니 그거 저희 그 캐비넷에 넣어놓으면 이설 씨가 와서 다 마시거든요. 맞아. 아까워 죽겠어요. 모구 씨그 위스키 말고 다른 걸로. 근데 뭐 그럼 끝난 뭐, 거예요? 어? 끝난 거예요? 저거 있잖아. 대만 고량주. 고량주. 금문 고량주. 금문 중에서도 좋은 거 있거든. 프리미엄. 아 이거 죄송한데 본인이 마시려고 하는 거잖아요. 같이 마시는 거지. 몰라 혼자 마시냐? 같이 마시지. 카발란이나 금문을 보내달라. 같이 생일을 축하해 주겠다. 근데 금문도 그냥 금문 말고 좋은 게 있다니까. 좋은 게. 프리미엄으로. 프리미엄 금문. 뭐 10년산 뭐 이런 거 있을 거야. 좋은 걸로. 자 모구 씨 그냥 이쪽 귀로 듣고 네. 저쪽 귀로 흘려 주시기 별 바랍니다. 좋은 대답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네 위스키나 카발란이나 금문 프리미엄으로 라는 명쾌한 답변이 나왔고요. 네. 또 있어? 몇 개라는 거야? 요거의 마지막입니다. 네네. 요 사연이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7시 네, 이제 끝나도 8시. 됐잖아. 네. 뭐 마지막 사연이라고요, 그러니까. 작가님 한번 읽어봐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회 초년생인 20대 후반입니다. 최근 한 친구에게 잘 지내라며 연락이 왔어요. 이 친구는 학창 시절 친하게 지낸 친구였지만 졸업을 하면서 만난 적도 연락을 많이 한 적도 없었던 친구입니다. 갑자기 7년 만에 연락이 왔길래 반가워서 잘 지내냐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런데 친구가 자기가 다다음 달에 결혼을 하는데 와줄 수 있냐며 모바일 청첩장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와는 학교 다닐 때만 봤지 안 보고 산 지 시간이 꽤 지나서 사실상 친했던 친구라는 의미가 큽니다. 물론 그때는 좋은 친구였지만
결혼식장 거리도 있고 갑자기 연락이 온 친구라 장황하던 찰나 주변 지인들께서는 그렇게 몇 년 만에 온 친구는 그냥 5만 원만 보내고 끝내거나 그냥 주지 말아라 또는 그래도 친했으니 참석해서 얼굴을 보고 해라 라는 말이 갈리더군요. 또 결혼식에 참여하면 식대 포함 10만 원 추기가 예의다. 참여 안 하면 5만 원만 해라. 또는 갑자기 몇 년 만에 연락 온 친구들은 축하 말만 해주라. 등 의견이 다양해서 이런 관계는 어떤 식으로 축하를 하는 게 정석인지 T 서진 씨의 조언이 궁금해 남깁니다. 이서진의 달라달라 기대할게요. 이거 네. 굉장히 또 어려운 사연이 왔습니다. 오랜만에 연락 온 친구의 축의금 7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해야 된다면 얼마를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질문인데요. 자, 이미 결론은 나왔어요. 결론이 나왔어요? 결론은 나왔어요. 머릿속에 지금 대답이 떠올랐나요? 아니면 좀 어려운 아니, 문제인가요? 7년 만에 굳이 전화해서 결혼식 청첩장 보내는 욕하지 마! 욕하지 마! 그분 어? 그분 결혼식 청첩 보낸 그 그분. 친구. 그 친구가 스마일 봐봐. 나는 나 같으면 결혼식도 안 가고 이 친구랑 이제 연락 끊어. 축하 뭘 해줘. 그런 거 다 필요 없이 그냥 연락 끊어. 자, 죄송합니다. 근데 결혼식도 이런 안 경우가 가고. 많긴 한데. 어? 실제 저희가 이런 경우가 한번 많긴 한데. 그러니까 이게 아이, 사실은 말도 안 돼. 근데 왜 이거는 사람마다 연락도 안 하는 조금- 친구가 전화 와서 네. 모바일 청첩장 주고 어? 네. 답이 좀 사람마다 다를 것 이전- 같기는 해요. 자, 7년 정도 연락 없이 안 만났으면은 뭐 직접 그러면 만나서 주던가. 그냥 모바일 해가지고 이게 무슨 친구야. 이런 거는 그냥 갈 필요도 없어. 예를 들어서 뭐 또 만나서 주는 건 조금 그거는 아까 오랜만이면 좀 한번 만나서 밥이라도 먹으면서 뭐 나 결혼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이게 예의지. 뭐 갑자기 전화 와서 야 나 결혼하니까 청첩장 모바일로 보내가지고 그럼 뭐 계좌번호 보내나 또? 제일 그런 거 진짜 제일 싫어 나는. 그냥 이거는 얘 볼 필요도 없어. 그래 만나서 주면 지금 어차피 얘가 축하하고 돈 줘봤자 얘네 사이 얼마 안 가. 얘네 둘이. 또 이제 연락 안 할 거야 분명히. 아니 그건 그렇죠. 사실 둘이 어차피 왜냐면 연락 안 하고 살 지금 거야. 내가 볼 때는 근데 뭐 이 말이 이분이 표현을 조금 과격하게 해서 그렇지 저도 조금 동감인 부분은 뭐 근데 저분도 뭐 당연히 사정이 있었겠죠. 그쵸, 고민하다 아마 연락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고민하다 연락은 하셨겠지만 고민 안 했어. 내가 보기엔 초대할 사람이 별로 없어 보니까 친구가 없는 애야. 얘가. 그러니까 고민을 한 거야. 그래서 그냥 여기저기 막 전화한 거야. 그치. 어? 그러니까 고민을 한 그냥 거지. 이렇게 돈 받으려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갈 필요도 없고 이거 가봐야 그러고 나서 둘이 만날 것 같아? 안 만나. 그치 사실 이렇게 이어진 인연은 이어진 게 아니긴 그리고 이제 이 하죠. 돈 준 친구가 이제 자기 결혼식 때 전화하잖아. 걔는 안 온다. 안 와. 사실 이거는 뭐 표현만 좀 다르지 그쵸. 제가 사실 동의하는 부분이기는 뭐 그런 것 같아요. 네. 뭐난 저분이 그렇게 뭐 저분을 비난하고 싶진 않아. 그 연락하신 분을 뭐 진짜 부를 사람이 없기도 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아마 연락을 저분 나름 뭐 용기 내서 했을 수는 있는데 뭐 이거는 본인이 알 것 같아. 근데 본인이 저게 고민이 될 정도면 이거는 그냥 소심해서 그래. 소심해서 그러는데 그냥 안 가도 돼. 아니 형은 뭐 보통 그런 건 어떻게 합니까? 보통 연예인분들이나 뭐 연예계 후배분 나는 안 가면은 절대 돈을 뭐 보내고 하는 건 안 해. 직접 가야만. 그냥 돈만 보내는 그런 거는 안 해. 안 가면. 가면 가는 거고. 가서 내면 냈지. 안 가고 돈 보내고 하는 거는 그거는 정말 잘못된 나는 뭐라 그래 관습 문화라고 생각해. 왜요? 아니 가지도 않고 돈을 왜 보내냐고. 돈을 왜 보내? 내가 어차피 축하하러 가는 건데. 그러니까 진짜 그게 축하지. 축하하러 간 김에 돈을 내는 거지. 가지도 않고 돈만 보내는 게 그게 무슨 축하야. 맞아. 아니면 사실 만약에 결혼식 날 뭐 사정이 안 되면 그 앞날이나 앞뒤로 다른 날을 잡아서 뭐 축하를 표현한다든지. 그러면 나중에 만나서 나 결혼식 못 가서 미안하다. 그럼 뭐 이제 돈을 거기서 직접 주던가 그러면. 그때 뭐 못 가서 못 줬다. 이 정도 사이는 돼야 이게 결혼식을 가는 거지. 아니 사실 이거 나 조금 공감. 약간 허례허식의 느낌이 남아 있거든. 이게 그쵸.
만약 진짜 친한 사람이고 축하를 해줄 사람이라면 가서 얼굴 보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돈 주는 게 맞는 건데 이게 지금 이 말 많이 나오잖아요. 5만 원이 맞아 10만 원이 맞아, 뭐 맞아. 가면 얼마 안 가면 물론 여러 가지 사회생활과 여러 가지 인간관계 때문에 이게 뭐 쉽지 않은 문제라는 건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본질적으로는 뭐 맞는 맞긴 맞아요. 맞죠. 네. 그리고 형님은 결혼식장에서 가끔 뵈면 그래도 식사까지 모든 걸 다 하고 끝까지 그 자리를 하신 다음에 집에 가시더라고요. 그 빨리 가. 그리고 거기서 왜 이렇게 술을 마셔? 맛있다고 얼마 전에 예슬이 결혼식 때도 예슬이 결국 나중에 일상복으로 갈아입고 집에 가더라. 예슬이가 웨딩 드레스 입고 나중에 그거 뭐 그 홀 인사하고. 도는 드레스 입고 인사하고 결국은 저 하프 집업을 다시 입고 나왔어요. 제가 다 끝나가지고 먼저 가겠습니다 하고 가더라고. 그때까지 거기 앉아서 소주를 마시고 있으면 어떡해요. 아니 일하는 아주머니가 술이 무한대라고 마시고 가라잖아. 그럼 어떻게 해? 어? 일하시는 분이 술이 무한대라고 많이 드시라고 하니까 나도 뭐 어쩔 수 없이 마셨지. 그렇죠. 그 무한대 맞아요. 그때 어. 좀 요거 술은 무제한이라고 말씀을 주셔가지고 아니 그거 주지 않더니 가지 않더라고요. 아니 근데 예슬이 결혼식장 음식이 맛있더라요. 아 뷔페가 기가 막혀. 아, 근데 뭐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가서 사실 뭐 앉아서 안 가고 술만 푸는 이런 형이지만 그래도 가서 직접 가서 네. 축하해주고 같이 앉아서 동료들과 예슬이 이야기하면서 술 맞아요, 한잔하고 이게 사실은 맞는 거죠. 만약 지금 저 관계면 가도 같이 앉아서 술 한잔 할 사람도 없을 거야. 맞아. 아, 친구들도 애매한 친구들 이제 오랜만에 봤으니까 하고 그냥 가야 되는. 밥도 안 주는 거 아니야? 주겠지 왜 안 줘? 밥은 다 주는 거야. 아 안 줄 수도 있잖아 또. 밥 다 준다고. 밥 다 줘. 갔는데 돈 냈는데 오늘 식사 안 합니다 이런 거. 그런 결혼식. 결혼 요즘 밥 안 하는 결혼식도 있어. 아, 그래요? 2-3시 결혼식은 밥 안 해. 아니 여기 부자 아저씨가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식사 마셨더라. 아니 근데 이제 제가 이 형이랑 결혼식 여기저기 많이 다녔거든요. 이 형이랑 같이 동시에 많이 가봤는데 예슬이가 이번에 한 결혼식 거기가 참 좋았어. 진짜 그 한식 뷔페처럼. 아, 그렇죠. 아니, 다양하게 중식. 중식, 한식, 일식이 다 있어. 네. 이태리식까지 있어. 피자, 파스타까지 있더라고. 몇 번을 퍼오더라고. 거기 앉아가지고. 나중에 중식 덮어다 달라고 그래. 나중에는 앉아가지고 풀어가는 우정이한테 우정 가는 길을 뭐좀 퍼. 중식 좀 더 갖다 줘. 그래가지고 거기 앉아서 그렇게 해서 깐슈샤인가 뭔가 그걸 먹으면서 소주를 드시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소주 안 먹어도 되겠다. 금문교랑 좀 보내주면 그거 마시면 돼. 모구 씨가 보내는 금문교랑 좀 먹으면 돼. 모구 씨 안 보내도 됩니다. 예,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쌉티 마음속은 따뜻하지만 표현은 좀 거칠었지만 맞아요. 사실 표현이 거칠다는 건 뭐예요? 진심으로 말씀을 해주시느라고 조금 격한 표현이 섞였지만 그래도 아마 제 생각에 이선희 씨 나름 진실된 네. 어드바이스를 네.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떠셨습니까? 이런 상담 코너 해보니까 어떠셨나요? 별로 내 스타일은 아니에요. 뭐가요? 이런 상담해 주는 게. 왜요? 그래도 누구 고민 듣고 이런 거 형한테 사람들이 고민 얘기 좀 하지 않아? 후배분들도 많고. 아니 내 아까림도 못하는데 누가 무슨 고민 해결을 해줘 내가. 그냥 이런 거 나한테 물어보지 마. 알겠습니다. 물어보지는 않는 걸로 하고요. 네. 이런 일이 근데 뭐 사실 또 그럴 수 있어요. 오늘의 라이브 이 라이브 끝나는 순간 창민이가 다 내려서 흔적도 지워버릴 수도 있거든요. 여러 가지 좀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어가지고 근데 이 라이브를 보신 분들은 제 생각에 아마 재미와 통쾌함을 다 느끼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만약에 이걸 다시 보고 싶다? 이서진에게 이런 어드바이스를 다시 한번 청하고 싶다? 네. 달라달라를 많이 봐주세요. 그러면 다음번 홍보할 때 저희가 이선 씨 모시고 다시 한번 또 상담 코너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슬슬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뭐 어떠세요 이선 씨 오늘 어땠는지 그래도 미국이란 나라는 크고 갈 도시는 무궁무진합니다. 최근에 답사 다녀온 것들 쭉 풀어봐 너무 많아요 지금 갈 곳이. 하지만 이게 잘 안 되면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면 뭐 지금 이거 넷플릭스 아니라 지금 애플 디즈니 연락해야 되거든요. 지금 이렇게 되면.
그러니까 달라달라가 잘 될 수 있게 네네. 많이 이제 봐주셔야 된다 얘기죠. 네, 네, 뭐 저희 열심히 찍었고 1년 전에 저희 재밌게 즐겁게 찍은 작품이니까 네, 여러분 재밌게 봐주시고 네. 그래서 다음에도 2번, 3번 또 이런 라이브 같이 할 수 있으면 라이브를 위해서 이 라이브를 위해서 나도 지금 무서워서 말을 잘 못하겠어. 내가 혹시 남편분 카톡 왔나요? 마지막으로 요것만 전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제가 들이댔어요. 그래서 뭐 할 수가 없어서. 예슬 PD가 들렸습니까? 남편분 카톡 왔나요? 했더니 예슬 PD가 제가 들이댔어요. 그래서 물어볼 수가 없었어요. 멋있다. 그렇다면 그 선배님이 들이댈 수 있도록 음. 후배님께서는 열심히 그 선배님 잘 따라다니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여기서 마무리할까요? 빨리 해. 어디 갈 데 있어? 아니 배고파 제발. 알겠습니다. 자, 오늘 라이브 여기서 마무리할 테니까 여러분 이서진의 달라달라 많은 시청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라이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